네, 드디어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유닛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 양성 유닛의 김미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는 국내외 사례부터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하여 주시고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해외 사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넷의 김규태 부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편집부국장 김규태입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들었고요. 서울은 어떻게 극복을 했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4월 7일에 코로나가 3월 달에 막 돌았을 때 이후에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 본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 시리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획 시리즈를 보면 일단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그 창궐로 인해서 매출이 80% 정도가 줄었다는 데가 29%나 있었고 60%가 줄었다는 데가 16%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가서 일일이 취재를 해본 결과 관광, 문화예술, 교육돌봄, 제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관광 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관광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막 예약 봄 꽃 필 때에 하렸던 뭐 공정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코로나가 조기에 잡히지가 않게 되자 여름 예약도 다 끊게 됐죠.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이고 뭐고 못 가가 보면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연, 영화, 축제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 특히 따뜻한 봄에 열리려고 했던 지역의 행사들이 모두 다 취소가 되면서 이쪽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따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 양쪽 업계가 지금 하반기 때 대응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돌봄 역시 초창기 때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저희 사회적 경제 업계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다른 돌봄 관련된 교육 수업이 많았었는데요. 그 사업들도 일일이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때 전염의 공포 때문에 돌봄 업체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 나가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반기 경기 심리 위축이 되면서 같이 위축이 됐다가 비대면 이제 배달 서비스 형태로 모든 게 바뀌면서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그나마 제조가 조금 양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상반기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조사하던 시점이 9월달, 10월달에 이 사회적 경제 서울시에 소속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러니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조사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약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좀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지금 터지게 됐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렇게 발표된 사례들이 향후에 좀 더 많은 그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가 이로운넷이 같이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9월 달과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 업체들께 다 전화를 해서 대표님 또는 그 주요 분들한테 그 조사를 했습니다. 방법은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굉장히 긴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저희 면접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지역기업, 협동조합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11월 달에 진행을 해서 이제 보고서는 제출될 상태인데요. 보고서 발간 전에 저희가 먼저 이 내용을 좀 공개를 해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서울시 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이 약 한 2,600에서 800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업체는 사실 그게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원래 전수를 조사하는 게 맞지만 시간상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괜찮은 저희 주변에 추천을 받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전수 조사를 하는 대신에 저희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또는 그 기초 단체의 중간 지원 조직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들을 담당자들을 저희가 좀 찾아뵙고 전화를 해서 각 지역에 코로나19를 잘 대응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좀 난, 근데 본인이 아시고 있는 것들을 10군데 이상 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활동이 활발했던 기업들을 일단 추렸습니다. 그래서 저 바구니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여러분들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서 잘한 기업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거기서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받은 기업을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들어서 그 귀사 이외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회사를 또 추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사경센터의 각종 지원 사업의 심사를 통과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업들까지 저희가 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30개 기업을 추리게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전화 면접을 다 돌려서 5번 이상 통화를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답을 완벽하게 다 주신 기업들이 71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71개 기업을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코로나19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기업들의 대응 방법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끄집어 올라와서 다른 영역에서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팔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 확장이긴 하지만 온라인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위기를 타파해보겠다 했던 기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떤 사업 피버팅을 성공한 사례가 크게 2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개드릴 업체 중에 이제 코로나 수혜 분야에 바로 진출해버린 주로 봉제 업체들이었는데요. 상반기 때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봉제 역량이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마스크 제조로 넘어가서 위기 극복을 하고 오히려 큰 수익을 내고 다른 쪽에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좀 사회가치 실현에 많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관한 코로나와 상관없이 뭐 장기간의 정부 사업 또는 대기업 사업을 따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곳들 또는 아주 필수 서비스들 움직여 돌아가야만 되는 필수 서비스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어서 딱히 유형으로 분류할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타로 놔뒀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였던 그 온라인 서비스 강화로 사업 위기를 극복한 회사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면 접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로 인해서는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을 빠르게 해서 자신들의 서비스하고 제품들을 이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부진을 하다가 하반기 때 실적 성장세로 전환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거로 회사 대표분들이 예상하셨던 회사들입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콘텐츠 경쟁력이 좀 강한 곳들이 있던 무대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무대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앞부분에 제가 언급드렸던 관광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관광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 부분은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주로 콘텐츠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잘했다는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소설, 뭐 모아나움, 체험 팩토리, 마을과 고양이, 괜찮아지구야, 뭐 우리 그린 히든 앵커, 뭐 백이민족 다수, 마이리얼짐, 상상우리 등 이제 많은 곳들이 본인이 기존에 했던 서비스들과 콘텐츠 제작 역량들을 온라인으로 가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도 창출하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우수하게 하다고 추천받은 기업들은 저희 이론노트를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쭉 기업들을 취재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해드릴 때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 한 가지씩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이라는 회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가이는 원래 음악 레코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연 사업 기획을 하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음반 레이블을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주로 아시다시피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행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 이제 뭐 음악 공연하는 것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모든 사업이 사실상 취소가 되고 뭐 일자리가 막 줄었다는 걸 느꼈다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심지어 매출이 전년 동기에 전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가 80%나 줄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게요. 1월달, 2월달 매출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3, 4, 5, 6월달 거의 매출이 줄고, 그러다가 6월달쯤에 조금씩 이제 회복돼서 나간 것들이니까 사실 상반기 때 사업을 거의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여기 특징들이 이제 여기 2월 26일 날 이용강 바리톤 공연을 성사시키고 온라인 쪽으로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뭐 이탈리아에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고 뭐 바이올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했던 것들을 이제 같은 형태의 랜선 콘서트, 뭐 집구석, 방구석 콘서트 이런 형태로 갔던 것들을 시도를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심어줬고,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그런 기회에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반기 때는 이런 온라인 관련된, 지금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 많아지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전문성, 기획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온라인 제작으로 넘겼고, 그래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발빠른 사업 전환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을 다시 다른 영역으로 옮겨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뒷부분의 협력 사례 중에서도 좀 언급이 될 건데요. 웍스 994, 네,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등과 함께 여기 그림이 나타 있는 그 문화활력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 공급자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놓고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연 예술에 종사하시는 뭐 프리랜서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수익도 창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관련 업계들, 공연 기획 관련 업계들이 일자리도 창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같이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 계획을 좀 여쭤봤더니 이제 OTT 뭐 하죠. 뭐 흔히 저희가 많이 보는 뭐 넷플릭스부터 뭐 왓챠라든가 그다음에 뭐 옥수수 등 많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솔루션 회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취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쪽을 통해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부터 이제 이 3D 음악기, 3D 사운드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OTT 쪽에 진출할 때 확실히 활용을 해보겠다는 어떤 포부도 좀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을 빠르게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기술력들을 쏟아내고 협업해서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해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온라인을 제외한 다른 쪽의 사업으로 확정한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밑에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이제
주로 제조업체 쪽이 좀 많습니다. 보면 이제 제조 유통 쪽이고요. 시토크 커뮤니케이션, 인사랑 케어, 뭐 집밥 셰프, 지혜밭, EM 그린, 에코TNL 쪽에 제리백, 학생독립만세, 모아스토리, 뭐 마미랜서 이런 쪽 뭐 개발 제조하는 쪽이 좀 많은데요. 이쪽을 보면 기존의 주 사업이 아닌 부사업 쪽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각시켰던 회사고요. 또 하나는 아예 신규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해서 뭔가 자기 영역들 기존 했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 신규 사업들을 개척한 회사로 보입니다. 이제 온라인 쪽이 아닌 쪽이라 이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여기서 시토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여봤습니다. 정보통신 회사로 꽤 오래된 20년이 넘은 회사고 사회적 기업인 거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청각 장애인용 영상 전화기를 만들어서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서로 대면으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이제 비대면 소통할 수 있는 기구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시장이 열리는 거를 간파를 하고 상반기 초기부터 아예 시장을 그쪽으로 틀어서 전략적으로 틀어서 접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병원, 격리병실용 영상전화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좀 진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했고 그래서 상반기부터 이 회사는 쭉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왔고 결국 작년보다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기존에 다양한 솔루션 형태를 연습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전에 준비됐던 뭐 내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공을 확 발출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코로나 수혜 분야. 대표적으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회사들입니다. 더반, 그다음에 해피에이징, 바늘한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봉제 역량들이 강했던 회사들인데요. 상반기 마스크 부족 현상이 왔을 때 바로 마스크 제조를 해서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던 회사인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더반을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출소자 분들의 그 자활을 돕는 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보통 이제 뭐 보행차, 병원용 칸막이 뭐 이런 장애인 관련된 기저귀, 넥타이 이렇게 제조를 하다가 코로나 마스크 부족 현상이 왔을 때 바로 마스크 제조로 역량들을 강화해서 마스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렸고요. 더더욱 더 좀 의미 있었던 거는 마스크 제조를 많이 하면서 마스크가 필요한 공공 영역에다가 마스크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회 가치 실현에 더더욱 노력했다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에서 이제 많은 조사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업종이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하반기에도 회복하지 잘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정책적으로 나중에 할 때 어떤 부분이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부터 먼저 지원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위기의 특성에 맞게끔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좀 함의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돌봄 업종의 경우는 코로나라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나 사경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돌봄 방역 환경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필수 노동이라고 볼 수 있고 필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전을 좀 보장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은 앞부분 상반기 때 좀 타격을 입었지만 아까 온라인화하면서 성공한 사례 중에서 이제 교육이 많이 꼽히는데 온라인 교육 쪽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콘텐츠들을 이제 넘어온 부분. 그래서 이제 관광 쪽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표를 보면 그래서 그 하락이 노란 부분이 많은 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업종 분야에서 문화관광 쪽에서는 회복한 회사가 몇 개 안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중에 환경 제조, 교육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반등을 해서 매출을 유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저 연관된 성인데요. 초반기 때 상반기 때 너무 많은 타격을 입었던 100% 타격, 80% 매출이 주는 타격을 입었던 데들이 회복을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아까 이제 오디오 가이처럼 일부 예외적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지만 상반기 때 너무 많은 타격을 입었던 회들은 하반기에 열심히 해도 그 제대로 매출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기가 터졌을 때 초반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해서 초기에 리스크가에 취약한 곳을 먼저 지원을 함으로써 하반기 때 다시 되살아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것들은 그 업체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지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로 보고 사업 계획을 내년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웹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좀 지원해주면 본인들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빨리 온라인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자금을 쉽게 용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라는 것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잘한 기업들은 어떻게 잘해서 위기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그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위기의 유형별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향후에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사례집 같은 것들이 많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나왔던 거죠.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제품들 먼저 좀 써달라라는 부탁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도 어려운데 사회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회사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식 설문조사해서 전화로 다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일반 기업하고 달랐던 점인데요.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케이스들이 있고 이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추가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동구매 그다음에 공동사업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어렵지만 마스크 기부하고 의료용품 기부하고 뭐 손소독제 기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현금도 기부하고 이런 호혜 나눔 실천한 기업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보면은 고용 종종 제로를 선언하고 다들 좀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거의 다였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위기가 이제 끝날 무렵쯤에 그 동안의 이 위기 사례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포괄적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서비스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업종 회사는 어떻게 위기 극복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벤치마킹 모델을 삼아서 경영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또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 주체들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컨설팅 사례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례집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 조언들을 전문가들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연대 생태계 구축 이건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좀 되는데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위기가 더한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을 텐데 서로 상호 부조를 통해서 가는 방식 그래서 연대 생태계가 좀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기를 통해서 이제 중간 지원 지역들이 어떤 부분이 특정한 위기에 어떠한 위험이 더 많이 있을까 해서 그 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제언들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것들이 온라인에서 있어서 그걸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관 연대 사업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해달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오 가이 같은 경우가 이제 플랫폼을 위드, 웍스구구사 등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혼자 본인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섹터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가는 형태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랑 케어 사업이라든가 EM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구매 형태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춰서 들여오고 뭐 그런 형태로 위기 극복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찾아보면은 이제 같이 위기 극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조사해서 드러난 것들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조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마 기자들이 계속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사례들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라고 질문이 오셨는데요. 그 돌봄 회사들 경우에 보통 이제 어르신 돌봄이나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이런 쪽으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다 보니까 의외로 반려동물도 그 케어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뭐 반려동물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신 업체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재밌었었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강아지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장애인과 강아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 반려동물까지도 같이 이제 케어를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넓혔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경 기업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공동 구매, 공동 블렌딩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경 기업이 대체적으로 국내 지역 수요를 생각했었는데 이참에 지역에다 막혀버리면서 해외로 한번 나가줘서 해외 수출을 해서 8월하고 10월 정도에 해외 수출도 첫 번째 이룩했다는 그런 저희 답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가 인테리어 사업이 다 없어지면서 상반기에 방역 회사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신을 시도하려는 어떤 그 전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도 제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소감을 들었던 건데요.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 말고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기업을 살려나가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이제 세미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면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네, 위기 극복 성공 사례 기업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마 서울사경센터에서 조만간 공개해 주실 거고요. 공개되면 저희도 이 내용을 거의 연중 기획으로 저희는 내년에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론넷에서 서울사경센터와 함께 이번에 조사된 기업과 함께, 그다음에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업 진짜 잘했는데 이번 조사에 포함 안 됐다 이런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경영 전문가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위기 극복 방법을 개별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시리즈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떨리는데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사전 질문으로 전달 주셨던 허승규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댓글 주신 분들도 info@sehub.net으로 휴대폰 번호랑 대화면 그리고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신데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상황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장 르포 코로나19 세계는 지금. 세계 곳곳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대표님께서 르완다에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엄소희 대표님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서 케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허성용 대표님이 전하는 케냐 소식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선착순으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르완다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라고 합니다. 키자미 테이블은 아프리카의 청년들에게 훈련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 벤처고요. 저희는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현지식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현지식은 아프리카 음식이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이 키자미 테이블을 설립한 2명의 한국인과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16명의 현지 청년들, 그리고 현재는 4명의 인턴들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르완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매장 영업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매장을 연 지 얼마 안 되는 아침 시간인데요. 아침에 오면 먼저
이렇게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부를 앞에 준비를 합니다. 안내문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출입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는 메모지를 함께 둡니다. 옆에는 손세정제도 함께 준비를 하고요. 네, 이곳이 저의 매장입니다. 아직은 직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오늘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에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도 한국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매장 내에서 그 고객들 간에 조금 간격을 두고 앉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미 테이블의 루안다 매장은 이렇게 한국의 공정무역기관인 아름다운 커피와 함께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오면 카페 공간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식사를 원하는 분들은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드실 분들은 카페에서 주문을 해서 커피를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앉아있는 공간은 함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한 개의 매장이지만 두 개의 매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코로나 상황은 사실 한국에 비하면 현재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하루 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약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안다에서 코로나를 관리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자 명부를 작성을 하게 한다거나 매장 내에 간격을 두게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국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최대한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내지는 카드보다는 이렇게 모바일 머니를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계좌의 잔액을 핸드폰에서 쓸 수 있도록 충전을 해서 문자와 같이 이렇게 전송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머니의 사용이 전체 사람들이 결제하는 시스템의 절반 이상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가 뜨는 시간이어서 약간 좀 눈이 좀 부신데요. 그래도 한국과 날씨가 다르고 이렇게 좀 초록초록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지금까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키자미 테이블 엄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이번 겨울 잘 나시고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대면하면서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있는 임상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그 온라인 간담회 그리고 솔루션 스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일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분들 말씀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 제가 받았던 인상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웨비나를 참석을 하면서 또한 그분들한테 배웠던 이야기들, 들었던 이야기들, 또 제가 또한 받았던 인상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때 솔루션 그 분야별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그 코로나 사태가 주는 충격파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전 분야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따라서 그런 강도가 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일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식품 지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사업 같은 거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한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 특히 고립된 분들, 뭐 히키코모리랄지 독거노인분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식품 지원들을 그 역할로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푸드뱅크는 할 일이 더 많아졌지요. 하지만 또 반면에 거의 폐쇄가 돼버린 대학교의 대학생협이랄지, 그 다음에 또 의료 생협 이런 데는 존폐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숙박업, 관광업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충격파를 받았다 그렇게 들었고요. 또한 정부의 지원이 대체로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그 NPO에 대해서는 좀 정부 지원이 많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지가 않아선 하여튼 그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의 타겟이 사회적 경제로서 그 기업으로 조직으로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었고요. 예, 그 일본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먼저 한 가지, 일본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그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회적 경제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혹은 거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뭐 NPO면 NPO,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그 분야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일본 사회적 경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 공생사회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하나의 조직 혹은 하나의 기업 이런 것을 강조를 한다기보다, 물론 그 조직의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 목표로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연대도 있지만 또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다문화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유엔의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동참도 강조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문제 제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의 끈이 단절이 된다는 그런 우려지요. 특히 일본의 뭐 워커스 콜렉티브도 그렇고 협동조합들도 그렇고 소외된 계층, 특히 소외 중에서도 고립된 계층들, 예컨대 뭐 히키코모리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랄지 이 또 그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조직의 목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과의 연대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니즈를,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니즈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의 역할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시고 또 전화나 어떤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고립된 분들과의 연결을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 나가고 계시겠지만, 예, 제가 어쨌든 받은 느낌은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보면서 받은 느낌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 경제로서 그 지역 조직으로서 혹은 협동조합으로서 자신의 조합원들이나 스테이크홀더들,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 또 그 코로나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직접 알아내는, 또 그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설문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그분들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코로나 사태에 의한 문제로서 그런 그 취약계층의 사회적 단절, 그런 것들을 많이 사회적 단절,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그 악화라고, 예, 좀 그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이야기,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뭐 위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다만, 예, 그 주민들 간의 혹은 또 그 조합원들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도, 그 연대를 확장을 시켜서 외국인들에 대한, 또 예, 그 전 세계적인 SDG에 대한 그런 동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뭐 사회적 경제, 일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정부와 그 지역 사회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강조를 하고 또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건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중간고리 역할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또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고 또 그 발전해 나가는 그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델만을 꼭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또 공생을 강조를 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선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은, 네, 그런 한 명 한 명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분들도 저 자신도 뭐 그 중에 한 명일 테니까요. 그런 우리들의 니즈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들을 담아서 그것들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정부가 됐든 뭐 아니면 펀딩 주체가 됐든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